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어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에 난자파 코너입니다. 와호. 야. 자, 지구의 희망 산소맨의 세상 바꾸기 택배 기사입니다. 아 싫어. 그냥 싫어. 택배 기사가 지구를 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하여 영화에는 병에 걸려서 뭐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내일 하는 그 천명그룹의 아들 류석이 옥시안용 강산 노동자들의 2세를 찾는 광적인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근데 2세가 없어 일찍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된 가문킬러 우리 정닥터가 없으니까 우리 신PD가 이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영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너도 가문킬러다. 그렇게까지 직역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와중인 여러분들은. 야래. 네. 아무튼 택배 기사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배 기사 넷플릭스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2024년 5월 12일에 개봉이 아니라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6부작으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한 편당 이제 대략 한 4-50분 정도 길이로 짧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다 해서 그래서 4시간 38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의 한수입니다. 러닝타임이. 최대 장점. 네. 네. 예, 제작은 이제 프로젝트 318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네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드라마를 만든 이 제작사는 어떤 곳인가? 뭐 중소기업으로 뜨더라고. 아 그렇군요. 역시 중소기업. 네. 아니 뭐 하여튼 우리 저희 회사랑 비슷한 위치에 이제 상암동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볼까 싶다가 내가 말았다. 왜죠? 몇 살을 잡고 있네요? 제작사에 무슨 생각이야 이러면서 지금. 야, 자신이 택배 기사 기획했다 나와. 네, 요 제작진은 이제 연출의 이제 조의석 감독님, 전작 소개 안 합니다. 극본의 조의석, 신현주, 김현덕 이렇게 이제 3명이 이제 극본을 썼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 혹시 SF 써본 적 있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 원작은 SF는 아닌데 전작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있죠. 조금 만화 같은 영화들, 만화 같은 영화들, 설정이 어떤 영화들 이런 거 많이 했더라고. 골든 슬럼버 강동원 씨 나왔던 거라든가 마스터 이병헌 씨, 강동원 씨 나왔던 거. 요거는 그거죠. 사기 치고 그렇죠. 맞아요. 그거랑 감시자들 한효주 씨하고 뭐 정우성 씨하고 이제 설경구 씨 나왔던. 그러니까 만화 같은 어떤 약간 영화들 그런 걸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 저 정말 다행이게 그거 한 편도 안 봤어요, 영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나름 OCN에 많이 하는 영화들인데 마스터 감시자. 나 그거는 마스터 이런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골든 슬럼버는 폭망한 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 골든 슬럼버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네. 아마 뭐 강동원 씨가 막 약간 잠에서 깨어났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기 아내 죽인 누명 쓰고 막 도망치는 막 약간 맞습니다. 약간 아내가 아니라 무슨 정치인인가 누군가 죽였다는 누명 썼을 거예요. 원작이 있는 거거든요. 원작 소설. 아 네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네, 재미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봐서 다행이고요. 네. 원작은 어쨌든 이제 원래 투믹스에 이제 연재했던 웹툰 이윤균 작가님의 이제 택배 기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투믹스에서 내려가고 이제 뭐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이제 잠깐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가 다시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네. 안 봤습니다 아직. 네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보도록 해요. 나 진짜 궁금해서 원작도 이런 거 하고 진짜 궁금해서 꼭 한번 보고 어떤데? 어떤가? 어떤데? 다음 주에 한번 어떨 것 같았어? 내가 약간 그런 반대급부가 작용했던 게 있는데 스위트홈 내가 네네네네. 그 원작 찾아봤었거든요. 네. 아하 그렇군요. 어땠는데요? 달달하더라.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뭐 요 제작비 25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어디로 슈팅 쳤지? 네. 이거 내부감삼 들어갑니다. 그래도 드라마니까 또 6부작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2023년 5월 15일에 개봉된 요 드라마 이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제 흑역사 중 하나고요. 이제 주요 인물들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좋습니다. 일단 주요 등장인물 주연의 이제 배우
김우빈님께서 이제 5-8, 58로 불리는 택배기사 역할. 네. 전설의 택배기사죠. 네네. 샘 포터 브리지 같은 그런 역할. 그렇죠. 오랜만에 듣죠. 샘 포터 브리지. 근데 발음이 그래서 그런가 나 지금 방금 느낌 들었는데 네. 5-8 하니까 약간 그렇게 느꼈는데. 택배 5-8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5-8 망했네. 그러면서. 아 그러네요. 저도 네네. 모르게 그런 감정이 좀 들어가네요. 아 네네네. 네, 그럼 뭐 아무튼 난민 출신의 택배기사로 이제 김우빈 맞습니다. 배우님이 열연을 펼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석 역의 이제 배우 송승헌님. 네네. 천명그룹의 가을 동화에 너무 옛날 아직 드라마. 가을 동화에 나는 남자 셋 여자 셋을 기억하는데. 너무 신선한데. 비린내 난다야 신선해서. 와 육회인 줄 진짜. 난 아직 진짜 송승헌님의 대표작은 남자 셋 여자 셋이야 아직까지. 그렇군요. 네. 네네. 아무튼 배우 송승헌님이 이제 천명그룹 대표이자 요 이제 회장의 이제 재벌 2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천명그룹의 후계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4월 역에 이제 배우 강유석. 요 이제 난민 소년대 뭐 스포할 것도 없이 돌연변이로 나오는. 그래서 뮤턴트죠, 뮤턴트. 네네. 메타휴먼이라고 해주면 안 돼? 아니 메타휴먼이면 DC에 데려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데려가고 싶어? 쳐맞아야지 그래. 좀 때리고 싶어서. 네네. 아무튼 이제 뭐 택배 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난민 소년으로 나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설아 역에 이제 배두나 아닌 이솜님. 배두나 배우. 길복순에 나오고 또 나오셨죠. 배두나 배우님 요즘에 자주 굉장히 다작을 하십니다. 네네. 넷플릭스의 페르소나. 아니 그게 아니라 배두나님이랑 이솜님 소속사에 내가 편지를 써야겠어. 이 새끼 내용 증명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솜님이 길복순에 나오셨었죠. 네, 그렇죠. 네. 이솜님이 최근에 다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 이솜님께서는 이제 정설아 역으로 군 정보자 소령 역으로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요 이제 앞서 소개한 4월을 이제 주서다 키운 이제 인물로 줍줍했죠. 그리고 이제 천명그룹 인물들 이제 유재진 회장, 이제 남경엽 배우님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수염도 되게 외모가 되게 멋지신 분이에요. 보면 그죠? 맞습니다. 노래 최민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제 남자 배우까지 가나요 이제? 스펙트럼을 넘겨가는군요. 안면인 식장에 남경엽 배우님은 굉장히 그 뮤지컬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님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발성도 그래서 조금 약간 연극이나 뮤지컬 톤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목소리 나오고는 최민수 배우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동생이 그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 그 남경주 배우님이시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진경 대통령 역에 이제 진경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어요. 심지어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나 봐. 맞습니다. 뭐 아무튼 뭐 천명이 지배하는 요런 세상에서 이제 뭔가 또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는 대통령 역으로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상무 역에 이제 이성욱 배우님, 네. 청몽그룹 상무이사 이제 유석의 이제 측근이라기보다 이제 핥아주는 사람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 느낌이죠. 송중기 그런 위치는 비슷하지. 똑같지. 뭐가 문제인데? 외모가. 외모가 견성이었다. 아무튼 이제 유석의 측근으로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똑딱할배 김의성, 고물상 그 고물상에서 맞습니다. 이제 뭐 뭔가 과거가 있을 것 같은 이제 진심한 역할 뻔하죠. 네. 뭐 설국열차의 꼬리칸 그 대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꼬리칸 리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술모 역의 이주승, 멍 역의 정은성, 멍멍 역의 이상진 진짜 장난하나 씨발. 진짜 씨발 진짜. 나 별명이라고 믿겠습니다 이거. 본명이라고 믿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망했다. 제대로 이름을 지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망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슬아 역에 이제 노윤서 배우님, 뭐 여기 이제 4월에 이제
누나격 정설아의 동생 그렇게 나오시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드라마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이 드라마의 이제 후속 얘기나 이제 비하인드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소개 잘해주셨고. 네. 네, 그 뭐지 저번에 그 길복순 이어가지고 역시 배두나 배우님이 그 조용히 조니까지 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헐리우드와 국내 다작을 하고 계시다. 네. 아, 네네. 글로벌 배우답네요 정말. 역시 글로벌입니다. 진짜 바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그 뭘까요? 그 정상적이었으면은 번째 영화 이제 슬픔의 삼각형 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영화 평가와는 다르게 역시 신 PD가 픽해줘서 그런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악마의 픽을 받은 영화답게. 걸림 죽는다.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어땠나요? 재밌어요 영화가. 그렇군요. 그 택배 기사인데 다시 두 번째 보면서 생각을 했지. 왜 빨리 내려갔나? 슬픔의 삼각형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라는. 네가 선택해서. 죄송합니다. 신비픽이었기 때문에. 슬픔의 삼각형은 재밌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아마 뭐 저기 그 나중에 OTT 같은데 슬픔의 삼각형 풀리면은 아마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평가가 이제 신PD가 추천했던 더 메뉴와 비슷하지 않을까. 던전 앤 드래곤도 내가 추천했다잉. 그거는 기적이었다.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 모든 별이 한 자리로 모였을 때 약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렇지. 대충 아무거나 찍다 보면 뭐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뭐 더 메뉴가 OTT 같은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 보시고요. 역시 그 더 메뉴에 이어가지고 미커신이었다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메뉴 재밌는데. 니만 재밌다 그랬어. 예.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한 영화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는 요번 주에 어떤 택배기사라는 작품이 어떤가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기보다도 뭐 분량이 없어서 물을 좀 타고 있다. 양을 좀 물려야 되겠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방송 진행하다 보면 뒤에는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앞에서 좀 웃어놓겠습니다. 깔깔깔깔깔깔. 다 같이 한번 크게 웃으시죠. 웃으면 복이 온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빨리 하자. 괴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다른 OTT 서비스에서 나왔던 뭐 컨텐츠예요. 약간 도시 해결사 같은 느낌의 컨텐츠가 있었는데 뭐 이거랑 좀 헷갈려가지고 신PD가 택배기사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건 줄 알고. 네네. 무슨 이상한 약간 그 의뢰를 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도시 해결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몰라 좀 기억은 안 나. 근데 그게 딱 그 제목이 나는 택배기사라고 꽂혔어요 그게. 그게 택배기사인 줄 알았구나. 이제 사람 헷갈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목도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뇌 이상이 그렇죠. 제목 인식장애. 제목 인식장애. 한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택배기사가 도시 해결사라서 사건 의뢰를 받으면 마치 그냥 택배기사한테도 서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가지고 뭐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는 거였나. 그래서 그런 착각했던 컨텐츠가 아니라 가지고 확인받고는 당연히 택배기사가 내가 생각했던 택배기사가 아니구나. CPD가 확인을 해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택배기사를 안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따지지 마. 말 길어진다. 따지지 마.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뭐 저기 버스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 넷플릭스들 신규 컨텐츠들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광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 택배 기사에 그 광고가 붙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 느낌이. 약간 이게 뭐 얘기하면서도 하겠지만 조선 매드맥스 같은 분위기가 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택배 기사하고 관계가 있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좀 안 보려고 좀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신PD가 얘기했던 슬픔의 삼각형이 빨리 내려가면서 사실 그 사이에도 뭐 여러 컨텐츠를 보자고 얘기했죠. 제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뭐 그렇습니다. 하다가 차라리 택배 기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김숯불 추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픽했어요. 미친놈이에요. 어차피 두드려 맞을 거면 집에서 두드려 맞겠다. 그렇죠. 그거하고 착각했는가 보다. 장혁씨 나오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하나 공개가 되는데 더 킬러 죽여도 되는 아이인가? 죽어도 되는 아이인가? 뭐 그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야 그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 뭐 약간 액션 복싱하는 그 드라마죠, 그죠? 복싱인데 약간 해결사 역할하고 이제 뭐 나중에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뭐 6월 7일에 공개됩니다, 그거는. 아 네네. 어쨌든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택배 기사가 제일 재미없으니까 되게 그래서 뭐 OTT를 봤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봤는데 뭐 처음에 이제 그 세계관 설정 같은 거 좀 하잖아요. 네. 근데 느닷없이 해성출돌 그다음에 세상이 망했다. 약간 스타워즈 스타일이죠, 그게. 빰빠밤 하면서 설명 빠바바밤 빠바바밤 아닙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좀 실망했어요. 약간 그게 뭐 CG도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동화사파 같이 해서 시작하죠. 이게 웹툰 원작이니까 일부러 좀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더 그런 느낌 준 것 같더라고.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매 회차가 끝날 때마다 이제 뭐 그 해당 인물 클로즈업 딱 하면서 이제 만화체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화가 저 보면서 그런 얘기했고 포토샵에 보면 필터에 오일 페인팅 뭐 이런 거 약간 바뀌는 것처럼. 그 또 아티스트 분이 그 참여해가지고 작업하셨을 텐데 그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작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SF들은 설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 왜냐면 터미네이터가 그런 거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좀 하하호 즐거운 세상이었는데 글자만 안 나오지. 어느 날 핵 전쟁이 일어났고 뭐 기계가 뭐 그랬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터미네이터의 그 그 스켈레톤이 핵으로 팍 밟은 거죠. 맞아요. 그럼 비주얼 쇼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약간 그 그림 일기처럼 어제 세상이 망했다. 2월 2일. 맞아요. 오늘은 산소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도 선생님과 재밌게 놀았다. 즐거웠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SF 특히 그러니까 그 모든 SF는 아니겠죠. 모든 SF는 아닌데. 이 택배 기사는 설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소가 없다. 네.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다. 이거를 근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좀 너무 급하게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차피 웹툰이 원작이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1화 정도는 왜 이렇게 세상이 망하게 됐는가. 1000명이 어느 날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이 있던 중에 1000명이 그런 피난처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 나 왜 1000명이어야 됐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대충 그래도 1000명이 이제 그 세상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모든 SF에서 그 외계인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뉴욕으로 쳐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약간 그런 거. 그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에반게리온에서 모든 사도는 일본을 조지거든요. 그렇죠. 신동경 씨. 그렇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에반게리온은 그래도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있긴 하죠. 이유가 조금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에서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만 망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보면.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마치 저기 반도처럼 우리나라만 망했나?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나오잖아. 다른 나라는 다 물에 잠겼고 한반도는 사막으로 변했다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 다 망한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물에 잠겼다는 나와요. 다른 나라들은 지구의 모든 뭐 대륙이나 나라들은 물에 다 잠겼고 한반도는 사막화됐다 그러면서 1%만 남았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한반도만 남은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더더욱 뭐 이런 건 천명 그러니까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막 외국 사람들이 한반도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반도로 몰려든다든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이게 진짜 무슨 저기 백이민족이라고 우리만 살아남아가지고 약간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가 약간 바이카로스화가 되는 그렇죠.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서해가 변하면서 알지. 세컨드 임팩트지. 뭔 소리야. 세컨드 임팩트는 도쿄도 신도쿄시도 일본 빠져 이 새끼야. 지금 발카로스하고 지금 고조선 얘기하는데 의대이씨 일본 섞어 앉았어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먼지 쌓인 하늘이 빛이 쫙 내려오면서 당군이 구름을 타고 야 품백 운사 우사 난리 났네. 죄송합니다. 난리 났네. 옆에 웅녀와 함께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왜 전설의 동물 맥도 같이 내려왔다 그러지?
수호신으로 해태가 하늘을 달리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네, 저 빠지겠습니다. 제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SF 영화라는 게 설정이 이렇게 그렇죠. 되게 그게 반이지. 그게 네. 반이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SF 영화들 이런 거 설정 뜯어보면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저런 이야기도 있었다, 막 그런 얘기들. 그래서 약간 느낌은 그런 거야. 좀 이렇게 천면그룹이라는 게 느낌은 그런 거야. 블레이드러너 같은 약간 사이버펑크들 보면은 기업이 결국에 국가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해요. 이 천면그룹을 보면은. 맞아. 근데 왜 국가보다 힘이 센지 모르겠어. 뭘 가지고 있어서. 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긴 하죠. 일단 공기를 그렇죠, 지락펴락한다는. 맞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뭐 그런 그 사이버펑크, 또 엣지러너 이런 애니메이션 얘기했을 때 아라사카가 진짜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체 군대도 가지고 있고, 네네. 막 학교도 가지고 있고, 막 엘리트도 양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뭐랄까 이렇게 그 최근에 봤던 한국 SF들 보면은 우리 그 CPD가 제 악의 구렁텅이로 몰갔던 정의나 아니면 정의랑 택배기사 둘 중 하나 더 보라 그러면 서복 이런 거 서복 이런 것들 네. 서복 그렇죠. 뭐 정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죠. 보면은 영화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SF 영화들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 같아.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그죠? 네. 맞아. 그러니까요. 이제 약간 멀티버스처럼 공유한다. 멀티버스 진짜로 뭐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대충 우리가 요 이미지 보여주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약간 설명 안 해도 알죠? 하면서 약간 매드맥스 안 봤나? 그러면서. 진짜로 오히려 화를 내는 것 같아 영화가. 나는 전설이다 안 봤어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매드맥스가 조금 있으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뭐 만화 원작의 배틀 엔젤 엘리타 이런 것도 보면은 맞아. 계급 간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이 영화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왜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그런 뭐 엘리지움이니 그다음에 뭐 총몽이니 맞아요. 뭐 북두의권이니 이런 걸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왜 이 영화가 문제가 없이 북두의권도 그런 내용이군요. 북두의권. 왜 북두의권이 매드맥스 패러디거든요. 맥스 그렇군요. 그렇죠. 헌터라든지 이런 애들 자원약탈하고 워낙 짤로만 알고 있지. 그 원래 내용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너님이 죽어있다 이런 거밖에. 너님이 죽어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여기에 녹아서 이 영화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뭐 또 특히 자원이 통제되는 SF도 되게 많죠. 지금 뭐 그 그렇죠. 스프리건 옛날에 애니메이션 유명했었죠. 네네. 요거 이제 리메이크 돼가지고 이제 그 트라이건 스탬피드 여기도 보면은 물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택배기사는 앞으로만 가고 택배기사는 그냥 앞으로만 가요. 네네. 근데 지원 사격은 엉뚱한 컨텐츠에서 좀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마치 그 고유의 느낌이 없지만은 그 SF 아포칼립스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고유의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딘가 어깨동무에서 같이 가고 있다. 약간 그런. 약간 베놈 같은 느낌인가요? 베놈. 아니야. 예를 들면 앞에 누가 걸어갔는데 약간 발목 잡고 이렇게 지지 끌려가는 느낌 아니야? 제발 나도 끼워줘. 제발 이런 느낌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지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색한 동창회 그룹에 쟤도 우리 동기였나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독립적이라고는 독립적인 SF 컨텐츠라고 느끼진 않았고 2023년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저는 웹툰은 원작을 안 봤습니다. 드라마로만 결과를 얘기를 하자면은 2023년까지 여러 가지 SF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냥 같이 발맞춰 나갔던 그런 드라마였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저는 초반이나 후반 감상이 거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전개가 좀 편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수풀님 하신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결승전까지 올라가잖아. 윤사월이 이제 택배기사 되려고 이제 오디션에 이제 슈퍼 택배기사 K 갔는데 초 택배기사 슈퍼 택배기사 K 가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원래 자기가 3등이 가지고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2등이 기권하잖아. 팔 부러져가지고. 약간 그렇죠. 그런 너무 편리한 약간 전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5-7을 송승헌이 이제 약간 뒤에 심어놨던 이 장치 가지고 선수 죽이죠. 선수 죽이고 나니까 그 지코의 부하, 자기 부하, 이제, 누구죠? 오상무? 오상무, 이제, 스위치도 올렸다가 내리잖아. 자폭 스위치를 켰다가 끄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와지거든.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았어. 난 근데 그 장면 되게 웃기고 약간 디제잉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테이블. 진짜, 너무. 이거 폭탄, 강달! 가냐? 전혀 클럽을 못 가본 꼰대들의 디제잉이군요, 아주. 이거 휘리기리기 언제적이냐, 야. 요새는 EDM 하면은 당당당당 다다다다다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우리가 꼰대인 게 드러난다고, 틀딱인 게 드러난다고요. 네네. 뭐 그런 편리한 진행이라던가, 그죠? 뭐 뭔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스위치 하나 켰다 끄는 것만으로도 말 잘 들을게요. 너무 무서워. 좀 질질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네. 이런 편리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후반부에 이건 좀 많이 후반부 얘기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아버지와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게 되잖아. 이제 그렇죠. 회장이 근데 그 아버지 회장을 국방부 장관이 죽여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 간의 갈등인데 이게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뭔지 알죠? 근데 또 송승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 류석은.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인간적인 고뇌라도 잠깐 하든가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죽였어야 됐는데 죽여줘서 고마워.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약간 이런 거 같잖아. 너무 사이코패스 같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악당이 아니라 뭔지 알죠? 그냥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있었는데 죽여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 진짜 진짜 눈 동그랗게 뜨고 총 맞은 것처럼. 이거는 근데 제가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앞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막 얘가 뭐 어떻게 강직한 성격이다 하면 이걸 쭉 가야 되는데 얘가 강직하다가 뭐 뒤에 가면은 캐릭터가 바뀌어. 그런 캐릭터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게 그게 작품에서 모든 중요한 상황이 자기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닌 그냥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거야. 뭔지 알죠? 편리한 전개.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군 야래 막 이러면서 전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뭔지 알죠? 아니 5-8도 그렇고 김우빈도 그렇고 그냥 모든 상황이 지금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승전 3등 했는데 막 2등이 갑자기 팔 부러졌어. 어쩔 수 없군 내가 결승전으로 올라가야겠군 야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죠? 막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막 그 5-8이 막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지 마 그냥 무시하고 2등 했던 그 여자 그죠? 무시하고 그냥 2등으로 들어가라고. 네가 원래 목표에 한 지점이 있으니까 네가 무조건 택배기사 돼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사람 구하러 가잖아. 근데 야래래 정의롭군 어쩔 수 없구만 역시나 막 이러면서 거기서 내가 선택한 막 이런 거기서 김우빈이 저 꼴통 그러면서 한번 살짝 웃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 웃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만회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팔 안 부러졌으면 그냥 떨어지고 끝이야. 알지. 내년에 다시 도전해. 재수하는 거지 그때는. 그렇군요. 그럼 되지. 재수하면 되지. 맞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는 거고. 그럼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뭐야? 대한민국 입시생들 화이팅! 야래 어쩔 수 없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걸로. 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막 뭔가를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쓴다든가 막 이런 게 없어. 상황이 되게 편리하게 착착 돌아가죠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또 꼰대 마인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별 노력을 안 해. 진짜. 아니 뭐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 아니. 노력을 떠나서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 근데 가면은 신 PD가 얘기한 것도 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지점이 있고 신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했던 영향이 아니라 상황이 급변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편리하게 넘어갔어. 그렇게 편리하게 넘어가더라도 쉽게 뭐 예를 들면은 송승헌이 이제 자기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 마음은 있었지만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죽이게 됐어 상황이. 그러면은 어쨌든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꿈을 이제 자기가 막 원하는 걸 펼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어떤 너무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어떤 심리적인 막 변곡점이라든가 막 그 상황에서 고뇌하는 연출 이런 게 조금은 그래도 보여줘야 되는데 적어도 그 죽었는 회장님 눈이라도 가려주고 가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간단한 아니면은 정말로 조금 뭐 좀 과장을 하자면은 그 장군이 뭐 조금 일의 소비성으로 캐릭터를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회장을 죽였어. 근데 송승헌이 아버지가 죽음을 보면서 장군을 자기가 죽여. 그러니까 아버지 죽인 사람을 냅둘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더 사이코패스 같잖아. 그죠? 그 뭐 실제로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어 옛날 영화에 보면은. 맞아. 그런 거라도 좀 보여준다. 존윅에서도 존윅 2에서도 나오잖아. 지가 지고 누나 죽여달라 그래 놓고 죽은 누나 죽이니까 우리 누나 죽인 너를 살려둘 수 없어. 그 지랄 하잖아요. 이게 있는 것도 좀 활용을 하든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좀 느껴지면서 이야기 전개가 동시에 극중 인물들에 대한 감정의 어떤 몰입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시청자들이. 그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 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편집도 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렇죠? 이 드라마.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중간에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정도의 장면들까지는 아니지만 이 드라마 전체가 예상 가능한 예상 가능한 어떤 뭐 혹은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여기 찍고 여기 찍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렇죠.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은 찍고 그 과정을 못 붙이니까 그냥 트럭만 왔다 갔다 그래. 그러니까 사막에서 김우빈이 트럭 몰고 가는데 이제 약간 뭐 해적 같은 어떤 그 난민들이 습격하는 어떤 매드맥스처럼 막 차에 달라붙고 막 그런 거 시퀀스. 매드맥스 한 장면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다 보니 아이들도 미쳐가는군. 거의 선수 입장급이었죠. 그런 장면이 많아 심지어. 심지어 많았습니다. 많아.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대사들이 내가 써놨어. 일단 알려줄게. 써놨군요. 써놨어. 알려줄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찍고 싶었나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장면 이야기이긴 한데 그 장면하고 이제 또 이런 장면들하고 찍어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중간에 어떤 이어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반대로 전체적인 미술이라든가 비주얼 뭐 디자인 뭐 컨셉이나 세계관 이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솔직히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제가 칭찬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미술은 괜찮았던 것 같아. 솔직히 러닝타임이 아니군요. 미술도 있어. 나는 미술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망한 서울 전경 같은 거, 사막화된 전경 같은 거 보여주는. 난 이런 거 솔직히 괜찮더라고. 왜 매드맥스 안 봤어 그런 거? 아니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 이런 거 안 봤어? 서울 버전, 한국 버전. 그거하고 비교하면 서울 대작전보다 낫잖아요. 왜 뭐 합정역 나오고 이러니까 국뽕이 차오르디? 뭐 테란로 막 이런 건물 무너진 거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이런. 난 솔직히 모래 쌓인 한강이라든가 뭐 옆으로 막 폐허가 된 서울도 막 보이고 남산타워 부러진 거라든가 막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막 이런 것들 막 다 거의 쓰러져 가듯이 덩그러니 남아 있고 그 안에 막 한강은 막 오히려 사막대가 모래가 막 모래 등성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 난 이런 거 그런 비주얼들은 되게 컨셉들은 괜찮더라고. 그리고 광화문도 막 폐허가 돼가지고 그 뒤로 보이는 뭐 1000명의 에어코어 막 돔 이런 거 돔 이런 거 보이는 부분 이런 그러니까 미술적인 컨셉 이런 것들은 나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림들은 훌륭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또 각본의 완성도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공들인 부분이 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미술적인 부분들은 되게 잘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이제 이야기가 너무 이제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아쉬운 거야 이게. 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죠. 뭐 말씀드린 대로 대사들도 굉장히 각본이 좀 후지다 보니까 대사들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선수 입장급의 어떤 대사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많았고요. 멋지던데. 멋지죠. 세상이 많이 가다 보니 아이들도 미쳐 돌아가는 거. 아, 죽겠네. 엄청 많았습니다. 네네. 그나마 나는 좋았던 거는 드라마 후반부에 윤사월이 택배 기사가 된 후에 네. 택배 배달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약간 약간 옴니버스 개그? 옴니버스 조금씩 이렇게 개그 에피소드들 이렇게 살짝씩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 약간 생활감이 느껴지는 밝은 이야기들. 아, 개그였구나 그거. 아 개그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뭐 하하하 막 이런 거 있잖아. 호호호호 막 이런 거. 하하하 이런 장난꾸러기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애기들 막 장난치고. 약간 장난꾸러기 느낌. 에이, 이런 보람찬 택배 기사 빨리 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윤사월이. 그런 장면들. 코를 손으로 훌쩍이면서 쓱 이러면서. 아이고 이런 QR 코드를 깜빡했군 이러면서 가지고. 깜빡했네. 이런 택배 기사 욕하기만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군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 굉장히 근데 그게 좀 이런 이 멸망한 세상이지만 약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활감을 보여주는 이 연출들이잖아. 그런 연출. 인생은 계속된다. 약간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줘야지 이야기와 세계관에 좀 풍부함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드라마 초반부터 좀 더 많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윤사월이 택배기사 되고 나서는 거의 5화 6화니까 그죠? 끝날 때 다 됐죠. 끝날 때 다 돼서니까 사실 초반부터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뭐 5-8과의 이거를 활용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건 중간중간에 좀 그러니까 실제로 미술은 그러니까 세트를 엄청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비주얼은 멋들어지게 해놨는데 네. 거기에 그러니까 오픈월드 게임으로 치면 오픈월드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 NPC들이 없는 거야.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이 드라마가 텅 비어 있는 느낌.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야기가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시조길간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약 조절이 부족해가지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왜? 진지하고 아니 뭐 지루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전체 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미없던 부분 중에 그나마 나왔던 부분 정도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자칫하면 재밌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 이거. 전체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야기가 강약 조절이 실패해서 사과 주고받는 모습 정말 훈훈하네요. 좋네요. 그런 것도 비주얼적인 완성도에 비해서 세계관이 빈약해 보이는 부분도 이런 약간 강약 조절 실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드라마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저기 뭐 그 독품은 보고처럼 지금 우리 신 PD 얼굴도 보고처럼 부었는데 말씀해 보시죠. 뭐 저는 전체 감상이 그랬습니다. 네. 재미가 없었다. 깔끔하다. 이상입니다. 사나이답다. 이상인데 뭐 이렇게 짧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 네. 그래 이제 좀 길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재미가 없다가 재미가 배드하다,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없을 무맛이다. 물맛 같다 마치. 삼다수도 아니고 그냥 맹물 있잖아. 삼다수는 다니까 그런 아리수. 아니고. 아리수. 그건 염소 냄새라도 나지. 기본적으로 일단 성의가 없어요 이 드라마. 네. 이게 신PD 얼굴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이게 제가 뭐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보면서 보고 나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근데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냥 재미가 없으면 그냥 좀 재미없는 거, 시간 낭비했네 뭐 이러고 보통은 많은데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나를 개무시하고 있거나. 이 각본 쓴 놈이나 감독이 날 개무시하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이건 둘 다를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성의도 없고 우리 신 PD 스스로를 무시하는 거를 눈치챌 수 있는 역량을 가졌군요. 센스를 가졌어. 조금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나 알아듣어. 티를 내면 알아챈다.
내가 무슨 그거잖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아주 눈치가 빠른 신PD입니다. 네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다 알아듣지. 입에 쑤셔 넣어주는데 아주 그냥. 네네.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성의가 없으면은 씨발 존나 병신 새끼인 거고. 날 개무시하는 거면 개새끼잖아. 그렇죠. 이거 병신 같은 개새끼다 이거는. 드라마가 그렇다. 자꾸 네네. 욕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일단 각본 쓴 사람들 이제 뭐 감독도 각본에 참여했고 뭐 이제 네. 여기 뭐 또 다른 한 분은 또 이제 영화에서부터 또 같이 하던 각본가 분이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군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세 분이서 함께 했는데 분명 확신했어요. 보고 SF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SF를 써보진 않았을지언정 막 그러니까 SF 막 좋아하고 매니아면은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쓸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근데 나는 모든 설정이 일단 다 글러먹었어요 여기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정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고 싶은데 네네. 왜냐 SF나 판타지는 현실이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죠. 그냥 현실 로맨스 하는데 무슨 세계관 설정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왜냐하면 현실 그렇죠, 세계니까. 근데 이게 지구가 뭐 이렇게 망하고 망했다. 한국이 망하고 이런 거를 설득을 시키려면은 설정을 되게 그럴싸하게 짜놔야지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개연성. 개연성이죠. SF랑 판타지는 개연성입니다. 맞습니다. 핍진성이랑 네네. 개연성. 네네. 오랜만에 나왔네. 오랜만에 나왔죠 핍진성. 그러니까 신연성. 이거 네네. 세계관은 존나 대충 짜고 캐릭터들은 빌드업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 가면 이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면서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될 애가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캐릭터 빌딩이 안 돼 있고 그나마 말이 되는 애들은 그냥 캐릭터가 존나 평평해요. 맞아요. 존나 평평하고 심지어 맞아요. 액션도 존나 구려. 와, 액션이 일단 모르겠어. 미래 SF라서 반동 없는 총을 만든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하, 그렇군요. 반동도 없고 탄피도 안 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매너모드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비행기 스타워즈 쪽 에어플레인 모드. 이거는 스타워즈 영향인가 혹시? 에어플레인. 아니 왜냐면은 비행기에서는 소총의 탄피 배출을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에어플레인 모드. 아니면 아니 진짜 스타워즈 영향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김우빈이 네. 자꾸 총 던는 앞으로 나가잖아. 아, 맨몸으로.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스타워즈 그 레이저 총이 존나 탄속이 느리잖아. 싸움은 기백이에요, 기백! 아니, 그거, 제다이들은 심지어 검으로 튕겨내거나 피한단 말이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스타워즈의 영향이다, 이거는. 스타워즈 졸라 좋아한다니까, 씨. 스타워즈 개빠다, 역시 못 개빠야. 살아요. 씨발, 좋은 걸 뺏겨오지, 나쁜 것만 뺏겨왔어. 네네. 아무튼, 그리고 이 드라마가 주제의식도 되게 얘기하기 좋은 주제예요. 왜냐면은,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아, 그렇죠. 심지어 난민 계속 나오잖아. 주인공도 난민 출신이고, 난민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의 배분, 그렇죠. 이런 거, 권력 계급,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통제된 있는데. 사회. 그죠? 그렇죠. 자유의지, 이런 것들. 정말 진짜로 그냥 나같이 뭐 이런 각본 안 써본 애들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그 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솔직하게. 없어. 보고 났는데 뭐 그런 거 남는 거 없잖아. 없어요. 없잖아. 네,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모르겠어 일부러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재미를 추구하든가 재미를 추구하느라 주제의식을 메시지를 좀 추구하는 멀리 할 수도 있잖아. 뭐 존윅 같은 것처럼 진짜 액션에 막 이렇게 막 힘을 싣느라고 뭐 주제의식 이런 거는 사실 없다시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든가 아니면 주제의식에 존나 파고들어서 약간 액션이 조금 허술하든가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 이야기가 용서가 좀, 가능한데. 아무 둘 다 없어. 그러니까 없을 무다 이 드라마는 없을 무.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래서 네. 지금 하는 얘기 연장선으로 신 PD가 네. 옛날에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뭐 조금 이거 뭐 서로 콘텐츠끼리의 어떤 그레이드나 수준을 비교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교한다. 굉장히 잘 만든 웹툰들을 보면서 아 영화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네, 근데 영화 같다. 웹툰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는 좀 그게 역전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와 굉장히 뭐 웹툰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다 혹은 굉장히 그렇죠. 만화 같은 만화 같은. 만화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최근에는. 네. 그게 좋은 의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접근성이 좋으니까 만화가 되면. 근데 그게 이제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런 옛날에 우리가 만화 같다라고 했던 의도로 그 안 좋은 의미로 뭔지 알죠? 약간 비하의 의미. 비하의 의미로 이 드라마 만화 같다 막 이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뭔지 알죠? 그걸 뭔지. 뭔가
정확하게 뭔 소린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비주얼적인 막 이런 것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야기가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동어 반복입니다만은 네. 중간중간에 이어지지도 않고 이게 계속 끊기고 뚝뚝 이러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의식도 뭔가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뭔가 되게 그래도 막 그래도 비주얼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드라마 되게 만화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야. 되게 만화 원작입니다만 좀 옛날에 했던 나쁜 의미로 완결된 만화를 봤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좋아했던 만화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재밌는데 맞아. 완결 기준으로 보면 물 탔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 맞아. 작가도 스토리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매주 연재가 되고 연재가 돼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필요 없는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분량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그쵸.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저도 이제 우리 봉섭 씨 얘기한 것처럼 만화 같다는 이유가 이거를 6화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늘렸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런 있어요. 느낌도 좀 그렇죠. 들고. 네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분량 배분도 존나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존나게까지나. 진짜 존나게 실패한 게 뭐냐면은 수프님이 네. 말한 것처럼 왜냐면 이 드라마가 6회예요. 6회가 사실 드라마 치고는 좀 짧은 편이죠. 짧은 편이긴 짧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웃긴 건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김숯불 말대로 1회에서 뭐 만약에 조금 뭐 그런 이제 망하는 것들을 초반에 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천명그룹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것들 보여주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택배기사 선발대 슈퍼스타 K가 너무 길었어. 슈퍼 택배기사 K. 그게 2회 정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걔가 맞습니다. 훈련하고 그렇죠. 하는 게. 네. 그래서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5회쯤 갔는데도 얘기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뭔가 유산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저기 이제 뭐 난민들 몰살시키고 하는데 뭔가 아직 시작이 안 된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아버지가 뭐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언젠가 그러니까 유산이 아버지를 제끼는 거는 거의 유석. 그렇죠. 유석이 아버지를 제끼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근데 언제 제낄까? 이런 경우엔 보통 두 가지가 있어. 이제 이 드라마 전체 길이의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죽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장악해서 하든가 자리를 차지한가 아니면 시즌1 마지막에 딱 처단을 하면서 다음 보스는 나다 이러면서 이제 시즌2를 기대하시라 이렇게 끝나든가. 와 근데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내 기대를 벗어난 게 이 부분입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아니 그래서 나는 5회까지 얘기가 진행이 안 되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명과의 싸움은 시즌2에서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6회에서 갑자기 우다다 쳐들어와서 우다다 빵 그렇게 모두가 행복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너무 한 해만 이 레볼루션이잖아. 그러니까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기업을 엎은 거잖아. 그거를 한 해만에 끝냈어. 지들끼리 역시. 쑥덕쑥덕 하더니 역시 대본 존나 못 쓰는구나 진짜. 그래서 뭐 더더욱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살벌하네요. 초반 감상은 원래 보통 좀 작게 하고 시작하는데 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나 이거 2번 봤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드라마를 한 4번 5번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4번 5번 본 이유가 막 재밌어서 잘 봐져서가 아니라 너무 안 봐지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방송에서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허면진도 5년쯤 들어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똥작도 어떤 망작도 제가 그 재밌는 포인트를 뽑아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연금술을 해가지고 재밌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타고난 사람인데 이 드라마 정말 안 봐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번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러닝타임으로 봤을 때 제가 안 본 장면은 없어요. 근데 마치 이 드라마처럼 다 파편화돼가지고 끊겨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는. 나도 진짜 뭐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뭔가 입력이 잘 안 되는 느낌은 있어. 안 들어와. 이게 왜냐면 대사도 나쁘고 상황도 이렇게 뚝뚝 끊기고 그러니까 맞아. 진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 또 하필이면은 또 택배 기사가 있고 혼자 택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뭐 데스트랜딩 갔었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데스트랜딩한테 너무 실례다 진짜. 근데 데스트랜딩은
좀 다르지. 인프라가 남아있고 자연환경이 네. 있는데 그 요소가 무섭고 그 다음에 그 택배를 배달하고 나서 얘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택배기사는 택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뭐 좀 얘기가 생기는 느낌 같은 게 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배경이나 그런 정막감을 얘기하자면 저는 마션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약간 비슷하네요. 뭐 약간 네네. 횡량한 느낌이. 그렇죠. 마션이 마지막에 되면은 자기가 그 차하고 자기하고만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같아서 이 영화가 저도 보면서 아까 그 맥이 끊긴다 그러는 거는 차만 나오면은 뭔가 좀 그런 망했는 세상에서의 그런 홀로 남은 인간의 그런 정막감을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뭐랄까 혼자 그러니까 플래시백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도 없고 아니면은 자기가 내면을 곰씹는 것도 없고 그냥 차만 우르르 왔다. 근데 플래시백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죠. 은근 많이 활용하죠. 근데 그 포인트도 그 타이밍이 좀 뜬금없더라. 항상 그죠. 왜냐하면은 그거야. 벌어질라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플래시백 가. 왜냐하면은 얘 과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 넣어야 적절할지 모르는 거야. 야, 언제 넣어야 돼? 우리 못 넣었다. 참 깜빡했다. 하면서. 야, 일단 넣어. 이따 지금 넣어. 지금 넣죠, 감독님. 하면서. 그래, 넣어. 하면서 막 약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씨발.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봤는 게 하루 만에 봤거든요. 하루 만에 다 봤는데. 네네. 왜 하루 만에 봤냐 그러면은 전혀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미동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쉬웠다. 단순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그래도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 되고 좋은 말씀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없는 거 짜내가지고 그러니까 감상이라도 지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옆에 그 메모지라도 펴놓고 이렇게 적으면서 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나를 이 안에 던지면 끝이 나는구나. 공각기 동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트는 광대하니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택배기사 나를 던지면 모든 게 다 되는구나.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이렇게 싹 그냥 봤었어. 싹 봤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저는 그런 게 좀 그랬어. 이게 약간 뭐랄까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에 걸면 귀걸이 그런 느낌으로 모든 아까 CPT가 얘기했던 캐릭터도 많이 바뀐다라는 거였었지만은 모든 요소가 되게 많이 바뀌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산소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맞아. 산소 막 그래가지고 나 그런 것도 되게 웃겼거든. 산소 사용량이 너무 중요하니까 야근을 하지 마라. 근무에 추가 근무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웃기잖아. 우리나라 설정에 있어가지고 일 겁나 많이 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맞아. 산소가 부족하니까 야근을 하지 마라. 추가 근무를 하지 마라. 이건 신피디하고 정답도 들으면은 내 숨통이 끊어져도 야근을 하겠다 이래. 더 일하고 싶다고요.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기 개발은 언제 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숨 2번 쉴까 1번 쉬면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이게 세상에 망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야근을 안 시키는구나. 산소가 중요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신선했다. 되게 신선했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그 청소 아줌마가 막 그러잖아요. 그 작전사령부 같은 게 막 돌아가니까는 산소 귀하다 그러는데 저놈의 부서는 맨날 불 켜놓고 있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재미있을 설정이었는데 근데 이런 거하고 완전 나 몰라라 그 택배기사들의 훈련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가 자체 발생을 하나 봐. 거기서 그렇게 산소를 많이 발생하는 운동을 하는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거 산소 미포함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스팀 게임이 있는데 그거 이제 행성에 떨어져가지고 땅 파면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야. 약간 산소 발생기 만들고 막 거기에다 음식 만드는 기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제한된 자원 안에서 이제 약간 살아남는 게임인데 거기 보면 초반에 산소속을 몇 개 좀 줘요. 산소가 나는구나. 택배 기사 그 훈련지 옆에 산소석이 있는 산소석이 게 있을 거다. 개소리였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마블 영화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영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설정 충돌을 한다. 근데 이건 한 시리즈고 6화밖에 안 되는데 설정 충돌을 그 안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산소가 중요하고 산소 배달을 해야 되고 5-8이 처음에 그렇게 약간 뭐랄까 이 세상을 살짝 설명할 때 그 어르신한테 제일 먼저 그 산소를
그 배달하잖아요. 맞아요. 집에 산소가 몇십 프로 이상 돼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 오래되니까 깜빡깜빡 까먹어. 그러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산소 강조를 하고 야근도 못 하고 그런데 그 택배기사 훈련센터에서는 막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게 설정이 맞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설정이.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결국에 이 1000명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 가장 큰 그게 이제 뭐. 산소죠. 산소석 그거를 발견한 거죠, 실제로. 그렇죠. 혹시 뭐시기? 뭐 하는 그 돌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산소를. 혹시 아니면 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런 산소와 관련된 설정들을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 그렇죠. 내내. 네. 어떨 때 이 산소 마스크를 벗었다가 어떨 때 되고. 끼는지에 대한 설정도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청자로 하여금 명확하지가 않고. 나는 압니다. 뭐죠? 캐릭터 얼굴을 보여줘야 할 땐 벗습니다. 아하. 개연성. 표정이 중요하거나 할 때 벗더라고. 개연성.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넘어가시죠. 해결. 궁금증 해결. 호기심 해결.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시청자들한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쟤는 막 마스크 벗고 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걔들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죠? 여기 나오는 김우빈 배우가 연기하는 5-8이라든가 윤사월이라는 캐릭터들이 밖에서 막 그냥 마스크 벗고 막 싸울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자기들이 그 세상에서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결여되다 보니까, 그죠? 왜냐면 그 산소와 관련된 설정은 여기서 이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설정인데 그런 것들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보는 시청자들이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어, 확실히. 근데 그 산소 설정이 나도 여기 뭐 김숙불님이 뭐 설정 충돌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설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없을무고 예쁘게 말해줍시다. 그러니까 그 산소 설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야근을 하지 말라 뭐 이지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비티 봤죠. 그래비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박사 둘이서 이제 이렇게 우주선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가는데 이제 산소가 점점 떨어지자. 그렇죠. 산소를 소모를 안 하려면은 활동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 그 운동센터처럼 운동하고 이지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야근은 해도 돼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자제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꼰대 마인드. 특급 노예, 산소 노예 같으니라고 이씨. 그러니까 근손실이 살 길이란 말이야 이 세계에서는. 저런 1000명의 개 같으니라고 저거 씨. 어쨌든 이 방송에서도 야근을 옹호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야근 만세. 네네네. 야근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설정 솔직히 내가 설정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일단 이 무슨 산소 설정이 뭐 자시간에 일단 이 기본 전제부터가 일단 글러 먹었어요 이 드라마. 네네. 뭐냐면은 인생처럼 뿌리가 썩었다. 신PD 얼굴처럼. 김숙불 헤어스타일처럼. 네. 아무튼 이게 처음에 웹 막 그림 그려가면서 막 설명했잖아. 40년 전에 지구가 해성에 떨어져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돌려봤어. 네. 90% 아니야. 95%다. 99%가 죽었대. 맞아, 1%만 살아남았다. 자, 한 생물군의 99%가 죽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가 데스트랜딩에 봤죠. 거기 대멸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대멸종을 막기 위한 여정이잖아. 어떻게 보면. 실제 지구에서 5번째 대멸종이 있었죠. 5번.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멸종 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생물의 76% 이상 죽으면 대멸종이라고 한대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미 인간은 멸망 상태예요. 99%가 죽고. 그리고 우리나라 5천만 인구죠? 1% 살아남으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몰라, 산수 안 해요. 5만 명입니다. 5만 명? 북한 합쳐서 많이 쳐줘서 10만 명 살아남았다고 쳐봐요. 아니죠. 5천만이니까 500만, 50만, 1%. 5만 맞나? 모르겠네요. 산소야 해가지고. 죄송한데 미대끼리 이러지 맙시다. 네네네. 5억 명. 5억 명. 1%면 5억 명. 5억 명이요? 5천만? 선생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대잖아요. 네네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계속 얘기하세요. 아마 5만 명 아니면 50만 명일 거예요. 어쨌든. 50만 명, 네. 50만 명. 네네. 그러니까 50만 명이면은 진짜로 도시 하나도 이루기 힘든 그렇죠. 숫자예요. 작은 솔직히 도시. 말하면은. 작은 도시. 그러면은 이제 이 유재진 회장이 그날 뭐 40년 전에 이제 뭐 지하를 파고 이제 이런 그 코어 구역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건설업자들만 존나 많이 살아남았나? 그 99% 중에 99% 죽은 사람 중에 진짜 그렇죠. 다 그냥 건설업자들 빼고 다 죽은 건가? 그게 아니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대통령도 존재하잖아요. 기업도 존재하고 이게 여러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솔직히 70%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는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99%가 죽었다 그래 보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설정을 할 때 그런가. 야 그럼 이제 지구가 멸망했어야 되는데 대충 이 작가 셋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지. 이제 대충 몇 프로가 죽었지? 뭐 다 아포칼립스니까 99%로 하죠. 그래 1%만 살아남아. 왜냐면 숫자가 좋잖아. 99일 알아듣기지. 깔끔하다. 그래 1%만 살아남은 걸로 해. 나도 저기 대멸종 이런 거 들어봤으면은 나도 검색을 해서 나무위키 찾아보고 76%가 죽으면 76% 이상 죽으면 대멸종이라는 걸 나도 안다고. 근데 이 새끼들 검색도 안 하고 게으른 거야. 이게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진짜. 99%로 진행시켜.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너 뭐야 생존자야? 이 새끼가 이러면서 씨발 내 성격 까먹었지. 99% 멸종한 걸로 진행시켜. 경영권자들 굉장히 재밌더군요 요새. 아무튼 진짜로 이 설정의 미흡함 막 그런 거 진짜 그 되게 SF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장면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랑 저기 이제 막 대화하는 그 약간 브리핑룸 같은 데 있잖아. 막 사방에 화면이 이렇게 막 떠 있잖아요. 그 방에 어떤 효용성이 있으며 그 자원이 아까워 죽겠다고 하면서 그 화면을 내가 보기엔 최소 수백 개더라고. 그것도 되게 깊어 길이가 원통으로 돼가지고. 그 다 그거겠죠. 홀로그램이겠지. 그 기술이 발달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전기랑 전기랑 나 진짜 씨발 어쩌구려. 그러니까 이런 진짜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다 이제 하나씩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맞습니다. 다 거슬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QR 코드 안 이상해요? QR코드 좀 약간 이상해. 존나 이상하죠. QR코드처럼 위조가 쉬운 게 어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그것도 제일 노출이 쉬운 손등에 달고 있어, 심지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칩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요번에 내가 방송 준비 철저하게 한 게, 나 기사를, QR코드의 보안을 검색을 해봤어. 아니, 죄송한데, 평소에 열심히 살아줘야죠. 왜, 뭐, 재미없는 컨텐츠 보고 열심히 삽니까? 그 인터넷 검색하면 몇 창. 그러니까, 이런 QR코드 보안 이런 기사들이 쭉 뜨더라고, 보니까. 이런 보안 취약하다, 위조가 취약하다, 이런 게. 진짜 검색 안 하냐? 각본 쓰면서 씨발 새끼들아, 진짜. 와, 정말로. QR코드 미래적이잖아. 진행시켜! 왜냐면 이게 원작 웹툰은 바코드다? 그러니까 바꾼 거야. 지들 나름 대가리 굴려서 원작이랑 너무 똑같은 거니까. 스타일로. 근데 QR이 내가 보기엔 더 위조가 쉬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고성능 네. 카메라로 한번 찍으면은 솔직히 여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불법 선목거래 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렇죠. 마치 이제 QR코드 때문에 그런 거 없는 난민들이 이런 거래한다는 거. 그 왜 그냥 손등에 살가죽만 떼내서 팔면 되잖아. 그 왜 손목을 거래? 뭐 다 악침인가? 뭐 그런 생각 들까? 이게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니까 이것도 대충이야. 그 손목 거래 한다고 할까? 그 손등만 째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러면 좀 뭔가 약하잖아. 아포칼립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래 손목을 하자. 그래서 씨발 진짜. 아니 근데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죠.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죄송해요. 뭐 어제 헤어졌던 여자한테 전화 왔었어요. 왜 그래? 기분이 별로 감정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전화 오면 좋은 거 아니야?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신멘티게로. 아니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하다못해 그냥 위조로 그냥 프린터로 찍어내도 되지 않나 QR코드 그냥 위조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웹툰이랑은 조금 다르게 QR로 하자 정도로 그냥 진짜 SF를 존나 개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 니들 진행해봐. 진행시켜. 그래서 나는 이게 보면서 아까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아까 제가 초반에 감상에 있어서 왜 남의 SF에 있는 설정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 영화가 보는데 이해가 되느냐 네. 얘기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회장의 아들 유석, 유석이 드라마 내내 난민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학살하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둘 중 하나죠. 난민을 혐오하거나 진짜 난민을 같은 사람으로 안 보거나 아니면은 난민이 그 마지막에 이제 뭐 떼몰살 시키면서 난민은 이 뭐 천명의 세상에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작 유석 본인은 아무런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고 왜가 없잖아. 왜가 없잖아. 왜 없애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도 영화가 있지만 만화책에 보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 골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 주인공을 그 나쁜 놈이 감금시킨 건 맞아요. 감금시켰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거야. 그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 그 감금시킨 애 그런 우울함, 자기가 몰래 숨기고 있던 부끄러움을 주인공이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시부 이런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얘를 감금시킨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막 완벽한 사람인데 정말로 막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못 살고 있는 애를 데려다가 감금시켜서 괴롭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열등감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이런 인과관계, 그죠? 인물 간에. 네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더라. 난 끝까지 그게 있었을 줄 알았어요. 이 유석이 난민을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다. 맞아.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나오면 뻔하겠지. 뭐 유석의 엄마를 난민이 죽였다. 맞아. 아니면 엄마가 실제로 뭐 난민 출신이었다든가. 든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저기 옛날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난민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다던가. 뭐 그런 저거 한국 드라마 많이 봤대 저거. 재밌겠는데. 많이 재밌겠어. 시즌 2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이게 그거예요. 그 영화 엘리주에 보면은 지구 최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어가는데 약간 난민 같은 애들이 와서 도와줘요. 맞아.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 손을 뿌리쳐 더러운 난민 놈들이 그런 거. 어디서 니네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맞지? 약간 그런 거는 그런 건 저기 클린하게 가셔. 차라리 죽겠다 너희한테 도움 받을. 그렇죠. 그런 것도 없어. 그 류석한테는. 그러니까 왜 난민을 왜 싫어하는 거야? 혹은 저희 누나랑 친누나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라도 있던가. 얘가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야. 그냥. 그렇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1% 이런 얘기 했었잖아. 신PD가 계속 했잖아. 얘는 그래프나 수치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야. 뭔지 알지? 뭐 그렇죠. 지구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 그러니까 이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전체 인구가 뭐 60억이었다, 70억이었다 치면은 뭐 막 부유층이 몇 프로, 막 중산층이 몇 프로, 빈민층은 몇 프로 이랬었다. 몇 프로 맞춰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고 윤택했는데 지금 이렇게 멸망하다 보니까 난민이 너무 많고 빈민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썩은 지경인 거야. 르네상스를 만들려면 난민의 퍼센트를 수치를 낮춰야 된다. 난민의 수치를. 타노스처럼. 그런 느낌인 거야. 막 타노스처럼 그러니까 약간 삐뚤어진 신념 뭐 이런 거라도 그런 거라도 있던가. 막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얘기하기를 막 막 홀로그램으로 막 이 앞에 스크린에 띄어진 그래프를 보면서 막 혼자 막 하면서 막 웃는다니까 막 고양이 쓰다듬으면서 막 변태처럼 막 알제 완벽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막 흐뭇해하면서 막 이런다든가 막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다면 그렇지. 얘가 막 이런 난민들을 막 처치 못해서 안달난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을 것 같은데 난민을 죽이려고 하는 얘가 왜 죽이려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그죠? 네네. 이런 방법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그 난민 쪽에서 그러니까 난민을 데려다가 그 옥시아늄 광산에서 뭐 일을 좀 시킨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난민만 데리고 일을 시킨 건지. 그냥 시킨 아니요. 그냥 일반인들을 많이 시킨 거예요. 왜냐면 그 정스라 소령 아버지도 광산에서 일했다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난민만 시켜서 난민 2세에서만 자기가 원하는 돌연변이가 나온다 그러면은 난민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뭐 거기서 속가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난민이라서 뭐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필이면은 6화까지 최고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목적성이 없다는 게 좀 되게 그리고 이상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 안에서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고 진짜 솔직히 그냥 막 나쁘게 좀 얘기하면 이 세계에서 거의 뭐 쓰레기 취급받는 난민들을 제거하는데 최고 권력인 그 1000명의 최고 수장이 너무 많은 재원과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죠. 뭔지 알죠? 막 네, 슈퍼 택배기사 K 이런 거 해가지고 전광판 막 각지에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사람들 홍보 막 해가 불러들여가지고 폭탄 테러까지 시켜가지고 막 터뜨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너무 많은 뭐 재원들을 투자해서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 알죠? 앞뒤가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끝까지 이 뭐랄까 이 왜 류석의 난민을 싫어하는 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전혀 없었어요. 맞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 근데 시즌 2에 나와. 왜냐면은 마지막에 그 류석 손 꿈틀하는 거 봤잖아, 죽기 전에. 봤어요. 그거 약간 그런 거지. 무조건 나온다고. 보조 동력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보조 동력 가동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크린 딱 바뀌면서 디디디디디디디디디. 그리고 그 저기 류사월 그 피 받았잖아. 그러니까 좀 단단해졌다니까 이미. 윤사월인가요? 윤사월. 네네. 윤사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이게 진짜 시즌 2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 4월에 피를 받으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병인지도 안 나와. 무슨 병인지 몰라. 뭐야? 그래서 왜 이 정말 오랜만에 대단한 망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몸이 쇳덩이를 듣는 딴딴한 애한테 피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울버린병. 아니 나 그래서 그냥 좀 웃긴 게 아니라 나 그냥 보면서 칼슘 부족인가 약간 막 그런 생각했어. 아니 나는 오히려 내가 뇌피셜을 돌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언급이 하나 그냥 그 옥시아늄이 왜냐면 옥시아늄에서 산소가 나오잖아. 근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뭔가 이제 그것과 병을 뭐 되게 소수의 왜냐면은 걔가 뭐 이렇게 그 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쫙 모아놓고 실험하는 장면 하죠. 그래서 그 옥시아늄에서 나온 산소 때문에 뭐 몇 프로의 사람들이 또 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석도 그게 걸린 거지. 그러니까 옥시아늄에 의한 돌연변이 피를 뭐 어떻게 정제해서 받으면은 얘가 낫는다. 뭐 그 그런 병이 식의 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돌연변이를 찾는다라고 내가 뇌피셜을 존나 굴렸단 말이야. 와 이런 망구도 안 나올 줄 몰랐다. 씨발 이런 요건 몰랐지. 얘기 안 할 건데. 와 아니 진짜 시즌 2에서 만약에 만약에 얘기하려고 그랬으면 패기가 진짜 돋는다.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시즌 2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패기.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더 이상했던 이유는 성승원이 연기한 그 이제 류석이라는 캐릭터가 더 이상했던 건 뭐냐면은 전체 드라마에서 모든 인물들이 인간적인 갈등이나 변심 뭐 배신, 음모 같은 변수가 전혀 없고 모두 너무 정의롭고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한결같아. 알아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맞아. 아니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어 택배 기사들을 왜 전부 뭉쳐가지고 반란군처럼 활동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왜 택배 기사들 그러니까 이무팔은 난민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왜 김우빈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적어도 자기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높은 신분과 높은 수익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택배 기사, 굳이 택배 기사까지 안 해도 되거든. 쉽게 올라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택배 기사까지 그 사람들도 하나하나 슈퍼스타 K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 슈퍼 택배 기사 K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 올라왔어. 지금 악동 뮤지션이야. 악동 택배 기사인데 전부 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이하이고 뭔지 알죠? 존박이야, 전부 다. 허각이야, 허각. 장범준이고. 택각이야, 오팔이 장범준이고. 택각이야, 택각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올라온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김우빈을 왜 따라서 반란군 활동을 하는지 알 것 같아. 김우빈한테 쳐맞을까봐. 매력 지수가 제일 세잖아. 유비 매력 지수가 99인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그 약간 그런 거 있죠. 김숙볼 앞에 이제 드웨인 존스 나와서 씨발 내 따라서 레볼루션 할래 말래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혁명적인 팔. 제라페 내보내 주십시오. 최전선에 나서겠습니다. 그럼 뛰어나갈 거 아니야. 저는 혁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총 맞아 주구나. 주먹 맞아 주구나.
총은 빗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주먹은 안 빗나간다. 주먹에는 강냉이가 털리고 말 것이다. 어차피 그러고 나면 밥을 못 먹어서 죽을 것이다. 고통스러워 주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러닝타임도 솔직히 6화 정도 있으면 거기에 이런 어떤 택배기사들의 어떤 이제 캐릭터들의 어떤 전사들 뭐 에피소드들 조금씩 보여줘가지고 뭐 이 사람도 자기가 이런 김우빈한테 도움을 받았었고 뭐 이 택배기사도 좀 어려웠을 때 자기도 그치. 이런 뭐 1000명한테 약간 사실은 막 이렇게 박해를 좀 받다가 택배기사가 된 거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진짜 그냥 지나가는 조금씩이라도 좀 보여줬으면은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CPD가 좋아하는 기현성이 얼마나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들 택배기사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설화를 따라다니는 군인들도 너무 충성스러워. 맞아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아니 왜냐면은 국방장관이 지들 더 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결같고 너무 충성스럽고 심지어는 여기 나온 사람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송승헌 빼고는. 송승헌 아빠도 너무 자기 선민사상으로 그죠. 물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 막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을 진짜 위해서 자기가 막 에어코어를 만들고 막 이러고 나는 거기에 뭐라도 좀 반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막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는 막 이제 자기 어떤 막 권력욕을 더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든지 뭔가 반전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통령도 자기가 겉으로는 막 청렴결백한 정치인인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권력을 혼자 독점하고 싶었다든가. 제일 의심했던 인물은 그거였어요. 영감. 똑딱 할배. 그 할배는 나 무조건 설국열차의 꼬리칼 할배라고 생각했거든. 이 사람은 무조건 100% 송승헌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여기는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대신 이제 회장이랑 옛날에 아는 사이긴 하지. 아는 사이긴 했지. 1000명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었지만 너무 여기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니 송승헌만 없으면 여기는 너무 유토피아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천국이야. 에덴 동산이야 여기는.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러네. 송승헌만 없었으면 진짜 온 우주가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악마의 제왕인 거야 송승헌이. 그러니까 너무 위화감이 드는 거야. 얘 혼자 너무 나쁜 놈이니까 느닷없이. 나는 그게 악마의 제왕이라 그래. 악마의 제왕처럼 보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약간 찌질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자기는 걔들 안 죽여도 충분히 잘 살 것 같은데. 아니 병이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병에 걸려서 막 그런 막 조바심 나는 그런 느낌도 없었어. 자기가 맞아. 막 이게 타임 스위치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빨리 막 생체 실험을 하고 비인도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 명줄을 늘려야 된다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뭐 약간 헌혈맨이야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승헌이 아픈 걸 숨기고 있는 절대 권력층이라는 설정과 캐릭터 그거하고 그가 난민들을 처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원만 자기가 만든 구역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행위 이런 거하고 전혀 연결되지가 않고 이게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혀 시너지는 모르겠어. 설정이. 걔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병 치료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1000명 그룹을 너무 가지고 싶은가 봐. 아빠가 근데 이거 네 거 아니다라고 계속 지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사이에 왜냐하면 이 권력을 넣어야 어떻게 돌연변이를 구할 수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신문까지가 말하는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면은 돌연변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1000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도 합치되지 않아. 정말로. 그냥 따로따로 놀고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인물들도 다 그래요. 다른 설정들도. 이 드라마 내에 윤석열이 난민인 것과 5-8이 난민 출신인 거. 물론 그냥 겉보기에는 같은 난민 출신이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근데 그래서 윤석열이 택배기사가 되려고 하는 것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아. 연결시키겠구만. 근데 너무 당연히 두 인물 간의 연결고리 기능을 할 것 같았는데 그런 설정일 것 같았는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그 관계가 전혀 연결되지가 않아요. 5-8은 자기 할 일 그냥 혼자 하고 윤석열은 슈퍼 택배기사 K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설정들이 존재는 하는데 연결이 되지가 않고 인물들도 각자의 설정이 각자 존재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고 심지어 하다못해 58이 4월이 보고 옛날에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 뭐 이런 거라도 조금 보여주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 심지어. 그냥 우리가 추측이야. 왜냐하면 같은 난민 출신의 뭐 가족이 죽었고 1000명에 의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가족.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얘네가 감정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이제 대화 속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상황 보여달라 이거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씨발 그걸 왜 우리가 추리를 해야 되냐고. 씨발 진짜로. 사건은 모두 해결됐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설아가 윤사월 때문에 이제 중요한 작전 순간에 뭔가 자기가 군 지휘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야 되는 뭐 기로에 서게 된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5-8이 윤사월 때문에 뭐 자기가 반란군들하고 막 작전에 나서야 되는 아니면 자기의 혁명의 뭐 방향성에 변동이 찾아오게 된다든가 뭔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사의 진행에 변수나 의외성이 작용이 돼야지 서로 인물 간의 그런 설정들이. 근데 뭐 그런 주고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각자의 설정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야 따로. 외딴 섬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설정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캐릭터들 뭐 사실 뭐 4월이나 58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어. 네네네네. 근데 이 재벌 부자 이 새끼들 있잖아. 이것들이 네네.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에 끝판대장인 게 뭐냐면은 유석이 이놈이 그러니까 막 도련면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4월을 이제 슈퍼스타 K 하면서 요 째져서 금속이 보이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찾던 도련 막 흥분하잖아. 그래서 이제 오상무랑 같이 둘이 드디어 찾았다고 그러. 당장 잡아 들이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보는 눈이 많아서 이러면서. 근데 그 5분 전에 이 새끼 난민 몰살시킨 새끼인 거야. 눈치 보는 새끼가 눈치 보시는 분이 난민을 떼몰살을 시키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지금은 안 돼요. 이 지랄하고 있어. 존나 거기서 빵 터졌어. 그래서 이 새끼 그게 새끼 아니야 이거? 그게 그러니까 보는 눈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보는 눈을 줄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몰살시켜서 아직은 나는 그만 말씀 좋겠다. 부끄러우니까. 눈 개수를 줄여가는 과정인 진짜 거야. 말 그대로. 그렇군요. 아직은 물리적으로 줄였구나. 아직은 자기가 원하는 개수까지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보는 눈이 많다. 내가 너무 문학적으로 생각했어. 너무 비유법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 감수성이 남아 있는 거지. 오상무 약간 하즈카 시네 약간 이런 거 부끄럽다 지금은. 지금 눈이 몇 개죠? 그러면서 한 500개는 더 없애야 될 것 같아. 있으니까. 저 오만한 자의 눈을 파서 내게 가지고 오늘. 진짜 완전 웃음벨이었어. 그리고 난 유재진 회장 이 새끼도 처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좀 나쁜 막 왜냐면 난민 몰살 지시한 장본인인데 그랬겠죠. 왜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이제 난민들을 살리려고 하는지도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약과예요. 얘가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야. 근데 대통령은 또 존나 믿어. 그리고 국방장관도 믿었나 봐. 끝에 총 쏠 줄 몰라서 이제 그냥 들어오게 냅둔 거야. 그러니까 재벌 회장 새끼가 아무도 안 믿나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을 뭐 좀 의심해서 감시한다든가 그렇죠. 뭐 자기 아들을 감시한다든가 심지어 얘가 개판 치고 다니는 걸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제지도 안 해요. 실제로 마지막까지. 그렇죠. 네네. 국방장관이 자기 코앞에 올 때까지 그냥 존나 믿었나 봐. 그냥.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자기 아들 제지 못한 줄 알아요? 왜요? 나를 닮았는 걸 어떡하겠어. 아들놈이 날 닮은 걸 어떡하겠어. 여기서 심파가. 나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유석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있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랑 대치를 하잖아. 이제 끌고 갈라 그러잖아. 네네. 감독님이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나 봐. 머리에 총불이 되고 차라리 아버지 손으로 처단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 정말 모든 대사가 이렇게 구릴 수 없더라고요. 멋있더라. 왜냐하면 유석 첫 대사가 뭔지 알아요? 이 드라마 처음에 차 타고 하면서 그러잖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대단해요. 이런 환경에서도 아이를 낳고 저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러면서 가거든요. 난 여기서 첫 번째 조땜을 느꼈거든. 여기서 첫 번째 조땜을 느꼈거든. 퍼스트 조땜. 두 번째 조땜은 오판이 세상이 아니지 세상이 망해가니 아이들도 미쳐 돌아가는 거.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드라마 같잖아. 아니 내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수정하고 그걸 넣잖아 드라마. 야 명품 드라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시청률 2배로 뛸 것 같은데. 2배로 뛰지. 분노가 2배로 뛰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네네. 네. 아니 그래서 이거 뭐 또 마찬가지야. 이게 왜 저기 남의 영화에 있는 그런 설정을 또 내가 여기서 보게 되냐.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배틀 엔젤 엘리타 그러니까 총몽에다 보면은 그 난민들이 막 그 뭐랄까 싸워가면서 자기의 지위를 올리고 막 그런. 그렇죠. 그 밑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 슈퍼 택배 스타 K가 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게 야만의 시대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이 이루겠다가 멸망을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런 뭐랄까요 그 정해진 장소에서 살잖아요. 산소를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이 된다고 인류에 없었던 야만성이 증대해가지고 그런 막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보던 그런 걸 보면서 환호한다. 나는 이해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반도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 그렇죠. 안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는 왜냐면은 모든 국가나 이런 시스템이 아예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막 걔네가 여운거리 삼아 이제 막 좀비들 넣어서 서바이벌 게임을 시키잖아. 막 근데 여기는 내가 분명히 봤어. 경찰도 있어. 나라도 있어. 기업도 있고. 근데 살인 게임을 중계를 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아포칼립스를 하든가. 진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진 않았어요. 그 장막 내려가고 산소 다시 들어가니까 애들 꿈틀꿈틀 하던데. 살아났어? 살아났어. 아니 2라운드에 보면 차 추격전 할 때 저거 죽잖아. 뒤집어져서 죽었어. 거기. 죽었다고 나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사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살인쇼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진짜 아예 나라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거면 가능하다고 봐. 근데 그렇지. 경찰까지 있는 세상에서 질서가 있는 세상에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그 뭐 계속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안 좋은 거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사실이고 그 이제 류석이 자꾸 난민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CPD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남았어. 뭐 5만 명이 됐든 50만 명이 됐든 50만 명입니다.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뭐 혹은 뭐 우리가 시장 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 내수 시장이 대한민국은 작아가지고 이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이 망할 정도면 사실 인간이 어떻게든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더 이게 이득이지. 그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막 그 신분 높은 사람들 그 자기들 어디 뭐 돈 많은 사람들끼리 그냥 막 소수정예로 모여 있다고 자기들 주택하게 살 수 있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을 부양해 줄 만한 그 밑에 받쳐주는 뭐 중산층들 그 또 중산층을 받쳐주는 하층민들 있어야지 자기들이 윤택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지금 나라에서 솔직히 그 대한민국 그 출산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솔직히 여기서 인구 줄어도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인건비 올라가고. 그치? 이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사회적인 얘기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더 이게 장기화되면 살기 팍팍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약간 그런 점도 좀 말이 안 된다. 그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좀 설득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빡빡 끓여 먹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문명을 다시 돌릴까 말까. 그렇죠. 그 와중에서 데스 게임을 해가지고 생존자를 줄여나간다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있어. 그것도 최소한의 어떤 그것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다 멸망했어. 막 진짜 막 그럴 것 같으면 서로 이제 인육 먹을 정도 상황까지 가면 그럴 수가 있다고 뜯어먹고 살겠지. 근데 적어도 최소한의 과학 기술력이 지금 남아 있고 그죠?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숨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약간 그런 뭐랄까 약간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막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어떤 체계 이런 골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정도라면은 사실 다 같이 안고 가야지 이게 사실은 더 멀리 보고 갈 수가 있다라는.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했더라고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너무 발달했어.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캐릭터들이 다 좀 별로 안 좋고 대사도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상무 있잖아요. 네네. 오상무 진짜 개짜증나는 캐릭터잖아. 진짜. 그렇죠. 구멍 핥고 막
와, 나 대사 중에 기겁한 대사가 뭐야? 아니, 그니까 대사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막 이제 4월이 이제 그 도련변인가 알아차리고 이제 막 둘이 서로 흥분하자. 유석이랑 오상무랑 막 어떻게 오상무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대표님 걱정만 하고 있어서 이지랄하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캐릭터를 보여주는 대사였어요. 유일하게 진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김숙불님이 앞에서 막 이 드라마 보고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 그렇죠. 유일하게 나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캐릭터였어. 오상무가. 우리 신 PD가 회사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를 보여줬군요. 아이고 대표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대표님 바닥에 웅덩이가 있는데 저를 밟고 가십시오. 구두에 먼지가 제가 핥혀서. 그렇군요. 네네. 감정이입이 됐다. 오상무가 유일하게 왜냐하면은 보면서 짜증이 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있다. 그러니까 연기력으로 살린 것 같아. 그러니까 디테일과 완성도가 훌륭했다. 그나마 그죠? 훌륭했다까지는 하지 말자. 아 오케이. 그나마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왜냐면 유석 캐릭터 봐요. 엉망진창이잖아. 이게 그렇다고 송승헌 씨가 무슨 송강호급 배우라서 이거 진짜 이 거지 같은 캐릭터도 연기력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 송승헌 씨가 그 마지막에 갑자기 그 윤사월을 멱살을 잡고 막 두드려 패려고 하다가 멱살 놓고 숨은 쉬고 다니냐? 가라 이러면서 그럼 명작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택배에 주워. 숨은 쉬고 다니냐? 그러면서 카메라 보면서 송승헌 씨가 네네 대명작 엔딩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정말.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아쉬웠던 거 있었는데 네네. 진짜 끝장나는 건 따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거죠? 진짜 그 멍하고 멍멍. 난 별명이라고 믿고 싶다 정말로. 별명이겠지. 별명인데 멍은 누구, 멍멍은 누구고 멍이 누군데 도대체. 뭔데 멍이 뭔데? 그러니까 이게 뭔데 진짜 이거 뭔데요? 이거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들으면 야 보면 멍은 왜 있고 멍멍은 왜 있는 걸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무슨 생각인지 그거를 모르겠어. 나 웹툰에 나왔어도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사화로 보니까 더 짜증나더라고. 그거 보니까 진짜로 이게 무슨 웃기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또 한 명은 무쓸모잖아. 그렇죠. 걔는 진짜 이름인 것 같아. 성이 무시고 이름이 쓸모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맞아. 멍이랑 멍멍도 진짜 이름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아니요 이름이라도 상관없고 닉네임이라도 상관없는데 그게 왜 뭔가 멍멍이 동시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멍만 있으면 괜찮고 멍멍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멍하고 멍멍이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멍멍이 동생인가 보다. 두 번째 태어나서 한 명은 야옹이라든가 그렇죠. 월월이라든가 어흥이라든가 뭐 좀 다르던가. 근데 뭔가 멍멍 옛날에 이제 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조선시대 개똥이로 짓는 뭐 그런 느낌 아닐까?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나니가 자막으로 봤거든. 네. 자막으로 좀 왜냐면 좀 소리 좀 적게 하고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오라가고 있었어. 네네. 나오고 있어. 네네. 아니 저는 안 들려서 자막을 봤는데 잘 안 들려서 되다가.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뭔가 멍멍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내정지 살짝 왔었어. 이게 뭘까 그러면서. 약간 멍해지는 게 있지. 처음에 나올 때 멍이랑 멍멍이라고 그렇구나. 그런 느낌. 아무 감정이 안 생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좀 뭔가 좀 너무 원초적인 게 할배가 할배라. 할배라서 할배구나. 그렇구나. 뚝딱 할배. 쓸모가 없어서 무쓸모거나 그렇구나. 너무 원초적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저는 실질적인 그 주인공 두 명의 분량 분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김우빈의 존재감이 살짝 애매해질 정도로 윤사월의 성장 스토리나 서사에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도 실제로 드라마 보고 나서 김우빈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많을 정도였단 말이야. 이 드라마가. 그 정도로 윤사월한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윤사월은 리타이어 된 상태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드라마 이야기가 맥이 탁 풀려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이게. 왜 얘를 키운 거야? 유아를 쓰면서. 차라리 다소 전형적이더라도, 윤사월이 내부에서 1000명 대표하고 호위부대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결정적인 뭐 순간에 막 패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김우빈이 막 딱 나타나서 도와주면서 좀 같이 물리친다던가, 1000명 대표하고 호위부대를. 이게 너무 전형적이긴 하죠, 사실 이것도. 그렇죠. 너무 고리타분한데. 아니면 반대로. 너무 전형적이라 생각해서 안 했나? 씨발.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는 그런 뻔한 거 하지 않아, 이러면서. 신선한 접근인데. 왜 주인공이 끝에 활약을 한번 하긴 하네. 마지막에 의자로 휠체어 한번 툭 치잖아. 휠체어로 한번 툭 치잖아. 그거 포스가 발동한 거예요? 아니면 중력이 작용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 오파리가 포스를? 아니, 앞에 제가 얘기도 했다. 자다가 한 번씩 다리 막 떨잖아. 다몽. 경기. 이렇게. 그, 수면경직이라고 하죠. 그거 보고. 이렇게. 자다가. 움찔하는 거, 이거 그거군요. 예, 떨어지는 꿈. 키 클라고. 영화 다 건너가서 오파리. 그거 좀 잘한 것 같다? 아니, 나는 언제 복지 가냐고. 넌 아직 키가 멀었어,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아무튼, 아니면 반대로 혹은 뭐, 김우빈이 혼자서 모든 적을 다 휩쓸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 삐끗해가지고, 이제, 류석 대표한테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월이가 각성하고. 윤사월이 깨어나면서 막 각성을 그렇지, 해가지고 도와주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크로스가 좀, 그러니까 인물 간에 이제 연결 지점이 계속 없다고 했잖아, 설정상에. 이론적으로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캐릭터 간에 어떤 크로스가 좀 일어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나도 4월이 깨어날지 알았어, 마지막에. 근데, 와, 끝까지 자대? 와, 끝까지 자대? 아니, 그러면서 편집도 이상한 게, 자면서 이야기가 다 끝났어? 친구들이 혼수 머시기 아니냐? 이런 거. 결혼할 때 챙겨가는 게 혼수죠. 그래, 어쨌든, 죄송하고요. 네. 이거 드라마에 오염됐네. 이거 봉삼이 탓 아닙니다. 드라마 오염됐어.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에 중독됐어. 산소 부족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윤사호를 쳐다보면서 드라마가 끝났는데, 뭐를 깨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드라마가 좀 쿠키 영상으로 넘어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끝나가지고 깨어난 상태에서 쿠키가 시작하는 게 나 너무 편집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지 않아. 감독 와,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발 다 터졌겠는데, 정해진 길로 안 가가지고 발 다 터졌을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약간, 어깃장을 위한 어깃장 같은 게 약간 그런, 무조건 반대. 무조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투가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똑딱할배가, 이제 오파리를 불러다가, 이게 그 코에 설계도다 그러면서 쫙 펼치잖아. 그렇죠. 난 침투하는 장면이 나올 줄 알았다, 진짜. 그 예를 들면 어디 뭐 이런 좁은 통로를 이렇게 해볼까. 그런 거가, 아니, 당연히 나와야 돼. 설계도까지 줬잖아. 그렇죠. 몰래 침투하라고. 그렇죠. 근데 존나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왜냐면 오상무가, 누구야? 너 잡으러 온 택배 기사다? 그러면서 투두둥 그때부터 시작이거든. 그 대사도 씨발. 선수 입장! 왜 본인들이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해서 발각이 되냐고, 이 비응신들 진짜로. 그러니까 오상무 도망가잖아, 그 마지막에. 진짜. 나는 근데 그래도 에어코 습격하는 장면은 난 멋있긴 했어. 뭐냐면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랬고, 막 그래픽 CG 같은 거 완성도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택티컬한 느낌 있죠. 약간. 그때 약간 멋있어. 그때 BGM만 잘 깔아줘가지고 레이니맨 막 이런 거. 레이니맨, 할렐루야, 레이니맨, 할렐루야, 택배맨, 구황맨. 근데 어떤 면에서 택티컬함이 느껴졌죠. 탐피도 안 튀고 아니 근데 그래도 전반적인 완성도에 비해서는 전투 장면 거기에다가 총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시는데
우리 가족이 생각하고 총을 쏘면 그렇게 그렇죠. 쉽게 쏠 수가 우리 없어요. 가족이 총을 맞는다고 생각하고 살살 그렇죠. 쐈다. 네, 탄피 없는 총, 공포탄.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파라고 그 택배 기사들이 막 총 쏘고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정설아가 자기 네. 부대 딱 끌고 와가지고 차 앞에다가 바리케이트 치려고. 엄폐 세우잖아. 다 그러면서 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진짜 한 그 99%는 죽었지만 1%의 어떤 틱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인류 생존율과 같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생존한 만큼 틱틱함이 느껴졌다. 개별적. 아니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인류가 괴멸했으면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전수해줄 수 있는 어떤 군사 지식 이런 것들도 수준이 낮아졌을 거란 말이야. 나는 그거에 대한 고증이었다고 봐. 사실 개소리였습니다. 네네. 난 되게 포용력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너그럽다. 그렇게 너그럽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정설아가 다 반란군 제압하고 나서 무전하는 거 들었죠 목소리. 여기는 소령 정설아다. 너희 반란군은 제압되었다. 모두 투항하라. 이거 보세요. 이거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대가리 받고 빠따 맞았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로 그 장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천명그룹은 딱 3명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회장, 그렇죠. 회장 아들, 오상무 요 3명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는. 아니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그 액션 영화들 같은데 나오는 그 회장 밑에 믿고 따르는 이제 칼제비 같은 캐릭터 한 명 나왔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이 드라마에서 그치. 나왔던 그 슈퍼 택배기사 K에 나왔던 그 1위 마지막. 2위 결승에 올라갔던 오케이. 저기 드라마에 나왔었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 모르겠어요. 저 하정우하고 같이 나왔던 얼마 전에 그 수리남. 수리남에 나왔던 그 사람이잖아. 네. 그 필리핀 오른팔이잖아. 건달 오른팔. 그렇지. 건달 대장 오른팔인데 그 사람이 차라리 여기 저 회장 오른팔로 칼제비로. 칼제비로 나왔으면 그러니까 58이랑 좀 맞붙을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맞붙을 수 정도?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나왔으면은 조금 무력으로도 좀 되면은 차라리 이 회장의 어떤 약간 카리스마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회장이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는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국방부 장관 나오잖아. 근데 네네. 나오죠. 그럼 나라가 어쨌든 있잖아.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어. 나는 사실 군대도 있고. 왜 환경부 장관은 안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장관 아니야? 이 그렇네요. 세계에서 그렇네요.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애들. 그렇죠. 여기도 천명그룹 3명밖에 없는 거 말했다시피 이 국가에도 2명밖에 없는 것 같아. 아하. 그러니까 장관이랑 대통령 딱 우리 1%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근데 나라는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옛날 그 사만 시대라고 봐야지. 혹은 그런가요? 가야 같은 거야. 그 고대 국가의 그 조건 알죠? 네. 옛날에 다 배웠죠. 삼국 시대라고 하잖아. 가야를 안 낀가 주잖아. 왜 가야를 안 낀가 주는 줄 알아요? 사국 시대라고 되니까. 얘기 안 하는 줄. 이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절로 가야 돼. 여기 못 끼고 절로 가야 돼. 3대 조건이 있어요. 고대 국가의 그 성립 조건이 그 영토 확장. 미쳤네 저거. 겁나 좋아하는 지가 너. 미친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유, 제 조건 알고 싶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웃기려고 했는 얘기인데, 영토 확장, 왕권 강화, 율령 반포 이런 건데, 아마 이 새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국가가 완성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개소리였습니다. 넘어가시죠. 니 때문에 다 망했다, 새끼야. 저거 가야가 고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건 가야 돼서, 잘 들었습니다, 이 새끼. 여기 못 끼고 절로 가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네네. 진짜 개화적이야 진짜. 사실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1시간 한 40분째 웃으면서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 웃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웃을 일이 많을 줄 몰랐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저희 방송 들으면서 좀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청취자분들은 드라마 안 보고 그냥 우리 방송만 들었으면. 배신자들! 다 같이 고통받을 필요는 없잖아. 우리만 드라마 보게 하고 배신자들. 같이 갑시다. 그래요. 네.
안 보고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 내내.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어차피 수순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도 하고 뭐 총평도 하고 그럴 건데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상적인 장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저는 인상적인 네. 장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네.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뭐 그런 거 주제의식을 되게 얘기할 만한 게 많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했잖아. 없었죠. 근데 네. 한번 살짝 나오나 했던 장면이 있어요. 네. 어떤 장면이에요? 부의 분배에 관해서 이제 사월이가 음. 택배기사 이제 시험 통과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기 약간 쉘터 같은 데서 막 야채랑 식사를 신선한 하죠. 야채 같은 걸 먹잖아. 네네. 근데 갑자기 먹다가 애가 이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던져. 이거 누가 정한 거야? 그러는 거야. 이런 좋은 음식 맞아. 먹는 사람 누가 정한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이 막바지에 와서 드디어 이런 주제의식을 조금은 보여주는구나 했어. 근데 거기 멘토가 네 친구들도 너에게 그런 걸 물어볼 거야. 그래. 아 그렇구나 하고 끝. 나였어. 나 약간 하다가 이 똥 싸기도 전에 끝난 느낌 있잖아. 정말 아무것도 안 아니 하고. 전형적으로 정치인 같은 느낌이에요. 질문을 질문으로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니 얘가 심지어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고 넘어가. 왠지 뭔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씨발 질문은 왜 던지고 왜 했냐고. 그러니까 나 거기서 약간 감정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 약간 화날 뻔했는데 간신히 좀 약간 눈으로 라오 파트 2 같은 거 아닐까요? 약간 아니야, 미러링을 통해 그거는-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라.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라오2는 명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게 되게 뻘하게 어이없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걔가 그렇구나라고 납득하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너무 네네.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네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 약간 그런 네. 거였어요. 이게 요즘 시대 그런 게 맞나 약간 그런 거죠. 어떤 거? 윤설아 소략이 네. 그 택배 기사들의 체력 단련소를 급습하잖아요. 얘들이 무슨 뭐 저기 작당 모의를 하는갑다. 문을 열었는데 헬스하고 있잖아. 큰 손실은 안 돼. 아니 이거 진짜 요즘 영화 맞나? 요즘 드라마 맞나? 약간 좀 짜릿했습니다. 거의 그 극한 직업 같은 느낌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문 열었을 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헛다리 짚었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헬스를 하고 줄넘기를 하고 있는 장면 좀 짜릿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거죠. 이제 만약 해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이제 망한 거잖아요. 그럼 해성 떨어질 때 헬창 들어오면 씨발 그럼 헬스장은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녹여낸 그런 장면이죠. 지구 멸망보다 근손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인데. 그렇군요. 네네. 뭐 그러면은 뭐 프로페셔널 인정하겠지만은 저는 정말 좀 너무 옛날 장면을 요즘에 본 게 아닌가. 사실은 그 윤설이 들어왔을 때 윤설아가 들어왔을 때 정설아가 들어왔을 때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그 3대 여행을 아직 웨이트가 남았어. 웨이트가 아직 남아가지고 자 빨리 도망가자. 근데 대장님 아직 오늘 해야 될 웨이트 분량이 남았습니다. 뭐야 빨리 차 그러면서 막 세질을 존나 하고 있었는데 세질 생각보다 빨리 들이닥쳤던 거야. 씨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지. 거기서 김우빈이 그러니까 오팔이 문 열고 나오는 포즈도 있잖아. 약간 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싹 기대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옛날 BYC 같은 느낌 있잖아. 정말 진짜 참 올드한 장면. 트라이. 옛날 BYC 같은 약간 그런 느낌. 트라이. 나도 진짜 이상하지 않았다. 네네. 멋진 남자 뭐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올드한 장면이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그런 거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뭐 아까도 뭐 액션 장면 얘기했는데 그나마 이 드라마에서 액션 장면 나는 그래도 뭐 유일하게 그냥 액션이구나. 액션이 아리마스네 하면서 약간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난민 시절에 그 난민을 학살하던 뭐 천명부대인지 뭐 정부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홀로 싸우던 약간 그 58 김우빈 액션씬 요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뭐 약간 멋있는 장면이 있었고 뭐 윤사월이 택배기사 오디션에서 자동차 레이싱하는 카체싱 장면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게 완성도가 되게 높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뭐 페어가 된 테헤란로 있어서 고맙다. 테헤란로에서 막 이렇게 건물들 무너지는 그 사이로 막 이렇게 자동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는 장면들 뭐 그런 것들도 뭐 그나마
있었다. 있어서 고맙다. 그곳에 고마워요. 그곳에 있어줘서. 고맙다. 있어서. 있어줘서 그런 느낌이었다. 네네.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은 네. SF 장르에서 예, 약간 옛날 작품들 보면은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산소 코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코어의 채우는 뭐다? 항상 과부하다. 터진다. 이거는 스타워즈 오마주거든. 스타워즈 그러니까, 시리즈. 항상 터져. 코어자가 붙은 거는 어떻게 모르겠어. 그 유석이 걔가 과학자인지 뭔지 모르겠고 과부하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과부하시켜서 자폭을 너희들한테 줄 바에 터뜨린다. 그렇습니다. 참 클리셰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클리셰를 좋아하는 감독. 그렇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렇게 거대 과학 어떤 기술력 이런 건설물 이런 것들은 과부하시키는 이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약점을 왜냐면 남자 불알이 겉에 나와 있는. 그만. 진짜 씨 과부하 시키고 싶네 진짜. 씨. 약점은 노출돼야지.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가 과부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 옛날 장면과 그 다음에 과부하던 장면 많았다는 거.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총평하면서 빠르게 저기 각자의 생활로 돌아갑시다 이제.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네. 지금 내 정신 상태가 아포칼립스다. 씨. 네 그렇습니다. 우리 CPD 총평해 주십시오. 네 총평. 정의에 이은 2대 K 씨발의 탄생. 진짜 우리나라 SF 인기 없다 그러잖아. 네네.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 누구보다 SF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했어요. SF로 존나 그냥 대충 그냥 건물 부서져 있고 이러면 대충 아포칼립스고 대충 로봇 나오면은 SF고 그런 줄 아는 것 같아. 좀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네네. 한 명의 SF 팬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수볼 제가 그 총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반갑지 않은 택배 기사. 보통은 굉장히 반갑죠. 택배 그렇죠. 기사들이 무조건 반가운데. 띵똥띵똥 마마는 몸에 알아 누웠더라도 뛰어나가. 네 나갑니다. 그래서 고방입니다. 그러면 나갑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요새는 문 앞에 두고 가죠. 그게 그렇습니다. 참 오래됐어. 네. 하루의 활력이고 정말 뭐랄까 정말 반가운 게 택배 기사인데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네, 반갑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TT가 망해가니까 드라마도 미쳐 돌아가는구만. 아주 적절해요. 네.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선수 입장. 네. 느려. 사실 좀 걱정했었거든요. 좋지 않은 얘기만 하고 아니면은 저기 좋지 않은 얘기만 한 거 같아요. 얘기만 한 거 같아요. 웃을 줄은 몰랐어요. 웃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 기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혹시 우리 화족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제발 우리 방송만 들으세요. 그냥 제발 보지 말고 방송만 듣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궁예 같은 느낌인 거지. 드라마 안 보고 이런 드라마였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을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하도 웃어서 재밌는 드라마로 착각할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손대 마우스에서 그 손대. 네네. 거기 붙은 지옥이다. 네. 네, 그래요. 다음 주는 드디어 기대하던 영화죠. 요즘 한국 영화 스코어가 영 좋지 않지만은 영화 범죄도시 3입니다. 벌써 재밌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2를 얼마 전에 한 것 같거든. 맞아. 그쵸.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개봉이야. 맞아요. 진짜 마동석님이 굉장히 열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한국의 약간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매년 나오는 그런 거. 마웨인 존슨. 네. 마웨인 존슨.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증 수표죠.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네, 기대가 매우 큽니다. 방송도 잘 나올 것 같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 택배 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이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